자, 173쪽 보세요. 173쪽에 03번에 도심계획 시설사업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행자가 이 사업을 잘하라고 이제 시행자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있는데 뭐 몇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단은 제가 4번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그래서 174쪽에 4번에 그 수용사용 보시면 요 수용사용권에 대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땅이 있을 때 요 땅을 시행자가 수용한다. 시행자가 이 사람들이 가지는 땅을 수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용사용권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특례 같은 거 얘기할 거예요. 우리 수용사용권은 시행자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수용이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용권만 가져온다는 게 사용권인데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요거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드릴 텐데 이 법에 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토법에서는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를 1조에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수용은 사익을 해서 못해요.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사익과 사익 사이는 우열이 없는데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만 사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시행자가 알겠습니까? 행정위원회 검증을 해야지. 그래서 그쪽 법에서는 수용 사용을 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라. 사업인정 고시 절차를 그쪽 법에서 두고 있어요. 사업 인정이라는 것이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행정기관인 국장이 인정을 했을 때 사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수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을 신청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이 당신이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 맞다 인정을 해주고 고시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자는 본격적인 사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거 통과한 다음에 진행합니다. 근데 이 수용 사용을 통해서 취득할 때는 두 가지 취득 방법이 있어요. 협의에 따른 취득이 있고 재결에 따른 취득이 두 가지 취득 방법이 있는데 순서는 협의에 따른 취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재결에 따른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협의에 따른 취득을 먼저 하는데 말 그대로 협의에 따른 취득이에요. 시행자가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에게 가서 당신 땅을 내가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잘해봅시다. 그래서 얼마 정도 가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협의된 금액 주고 취득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 보통 잘 안 해주겠죠. 끝까지 버티다가도 협의 좀 상관없는데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결받아 요거를 진행합니다. 재결에 따른 취득. 여기서 재결이 이 공토법에서는 각 지역별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여기서는 재결이라고 해요.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사업인정 받고 나서 1년 지나면 신청 자체를 못해요. 1년 내 재결 신청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럼 이 정도 얼마 주고 수용할 수 있다. 재결을 해줍니다. 그 재결서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럼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소송 제기 없이 뭐 소송 갔다가 뭐 패소한 사람이 비용 다 내야 되니까 만약에 소송 제기 없이 일정 기간 지났다 그러면 재결서는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됐으면 이 확정된 재결서에 정해진 가격을 시행자가 A에게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순간에 저절로 A의 소유권은 법에 의해서 시행자 것이 되는 거예요. 소송 가면 소송으로 가고 아니었을 때 이게 재결에 따른 취득. 좁은 의미의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협의가 안 될 때 재결 가는 거. 그런데 지금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4군데서 수용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4군데서. 그 4군데 비슷한 점, 차이점도 알아야 수용성이 나오면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일단 4군데서는 공익사업에 인정한다 했잖아요. 공익사업에. 요거를 포함한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 공적개발행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개발사업에도 인정하고 정비사업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인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서 인정하는데 그거는 공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3가지는 자체로 가능하지만 거기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해요. 주택법에서는 자체로 공소성을 따로 채워야 돼.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에서 보시면은 민간인은 못하고 예를 들어 공공사업 주체만 보통 땅이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토지 취득할 때만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에서 공토법을 준용할 때 이 두 가지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와 이거에 대한 특례가 따로 정해진 특례가 있으면 특례 규정을 먼저 쓰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공토법을 준용하는데 네 군데 공통된 특례가 이 두 가지예요. 원래대로라면 글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법 네 군데에서는 다 이거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거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느냐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 취지는 그 네 군데서 다 어차피 그 네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사업인정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받으면 요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도심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면 이 절차를 거쳐야만 되죠. 여기서 사업인정고시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절차가 어디입니까? 이 절차 중에서 행정원의 검증을 통과했을 때 사업시행권을 따는 여기서 사업인정이라는 게 행정기관 국장이 사업을 인정해주고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정원의 검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행자가 실식에 고시가 있다 그러면 인가고시든 그냥 고시든 고시가 있다 그러면 공토법에 한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받은 것으로 봐요. 근데 다른 데서도 이름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지금 했던 원리 행정원의 검증을 통과해야 사업시행권을 따잖아. 각각 법에 있는 사업시행권을 따는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할 도시개발법에서만 그렇지 않은 특이한 거예요. 거기서는 왜 그렇지 않은지를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걸 이제 주로 냅니다. 보통은 여기 이럴 때라고 했는데 개발법만 특이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례. 이게 재결 신청해야 되거든. 그쪽 법에서는 사업인정 받고 나서 1년 내 신청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못한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실식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돼요. 꼭 1년 여기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서 예를 들어서 실식에서 사업 시행기간을 3년 정해놨다 그러면 그 3년 지나기 전에는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건 네 군데서 다 인정하는 특례예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걸 하나만 따로 말씀드리면 여기만 있는 걸 따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 필요한 땅 전체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필요한 땅 자체를. 근데 이번엔 필요한 땅이 아니고 이 필요한 땅에 인접한 땅이라면 옆에 붙어있는 인접지라면 이 땅 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 옆에 붙어있는 땅이 이 땅이 필요하죠? 이 땅을 주로 수용하지 이 땅은 수용할 필요 없죠. 왜 소유권을 가져옵니까? 여기 뭐가 쓸모가 있다고? 그 대신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사업할 때 차량이 드나들 땅으로 쓰든지 옆에 있는 땅을 통해서 차량이 드나들든지 아니면 여기 사업할 때 재료를 여기다 쌓아놓든지 그럼 그 정도 용도로만 쓸 텐데 그 정도로만 쓸 때는 어느 때만 쓰면 돼? 여기에 대해서 사업할 때만 쓰면 되지. 사업할 때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땅을 소유권을 뺏어올 필요,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일시사용권만. 이게 인접지에 대한 일시사용권이에요. 사업 동안에만 쓰겠다 하는. 필요한 땅은 수용사용. 인접한 땅이 나오면 일시사용만 가능하다. 구별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수용사용에 대해서 수용사용 주체에서 4번에 1번 도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사업의 시행자는 도심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필요한 물건이라면 박스에 뭐 토지나 건축물, 그 토지에 전해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든 그 밑에 소유권, 왜 권리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요거랑 구별하실 게 양가로 2번 얘기죠. 인접지에 대한 일시사용권.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도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심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에 물건이잖아. 인접한에 좀 밑줄을 거두시고 그냥 단순히 필요한 것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필요한 땅 자체가 아니고 필요한 땅에 인접한 땅이잖아. 인접한 토지 등이 나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잖아요. 수용은 안 됩니다. 왜 수용을 합니까? 이건 일시 사용권이에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공토법 준용이 나오죠. 양가로 3번에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 규정이 아까 두 가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특례 규정이라고 해요.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르고 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이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토법을 준용하는 그 특별한 규정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토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그 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요 특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라. 이게 두 번째 특례예요. 이게 공토법에서는 1년 내 신청하라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안 씁니다. 그거 안 쓰고 그거 대신에 시행기간 내에 하라.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요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됐고, 지금 넘겨보시면은 이제 177쪽에 보시면은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얘기가 있죠?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 통과했으면 공사완료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제목만 보세요, 그냥. 제가 저기도 써놓는 거 제목만 써놨으니까. 그럼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됐고, 다시 앞으로 123쪽으로 와주세요. 123쪽으로 123쪽으로 와주시면 이제 공사번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하는 파트가 기반설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제일 중요한 파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파트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이.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익숙한 그림, 제가 그림으로 체계로 표현하는 요걸 통해서 핵심 내용 알아두시고 나중에 책에다는 이제 세부 내용까지 체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요건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다라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을 때 그림 잘 그리세요. 제가 하듯이. 자,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돼서 앞으로 여기다 도시군기지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이제 설치된 땅은 이제 다 제가 부지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땅에는 도시군기지설이 앞으로 잘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엉뚱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에 지장을 줘요.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로만 결정이 돼도 원칙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도시군기지설이 아닌 건축물을 함부로 짓는다라든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든지 건축물이 아닌 인공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뭐 기념탑 이런 것들, 이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게 되면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법에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허가금지로 묶어놨습니다. 이런 걸 함부로 허가할 수 있다면 사업에 지장을 주거든요.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여기 빈 땅이 하나 있었는데 빈 땅이 사업이고 결정할 당시에는 땅 하나라서 사업을 한다면 요거 뭐 보상금 얼마 들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걸 통제를 안 해서 만약 여기 막 주택이나 상가 이런 거 막 새로 지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없던 것을 예상 못했던 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죠. 그럼 사업비가 올라가죠. 사업에 지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땅 여기 구해가지고 내가 건물 짓는 게 꿈이라서 그 건물 지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여기 땅을 샀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못한다고요. 못해. 이렇게 묶이는 효과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 공익으로 해서.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아까 배웠던 도중계획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까 저쪽 절차에 따라 필요한 땅은 수용당한다 그랬죠? 그럼 보상받고 나가면 되겠네? 나가서 다른 쪽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묶어놓기만 한 상태에서 사업이 미시행 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미시행 시 여기 사는 사람들의 땅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어느 법에서도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느 법에서도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내용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미시행시 보조치에서. 거의 뭐 매번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미시행시 보조치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지금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요 공부하기 전에 이 보호조치는,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떨 것이냐 느낌을 잡아야 이해가 편해요. 예를 들어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니까 뭐 영어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일단 주로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 있고 실망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실망스럽게. 글쎄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국회의원들이 잘 만들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욕먹잖아. 여야를 떠나서 자꾸. 에이, 형편없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 나오는 보호조치도 형편없다 보시면 돼. 이거를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심스러워한다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참 이런 건 신경 안 쓰더라니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이 있을 때 이때부터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가 있고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보호조치가 있고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조치가 있는데 이 기간들이 미시행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작지만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향가가 별로 없다는 거지. 영향가가. 부지런만 결정이 돼도 이렇게 묶인다 그랬죠? 건축 공작물 설치 못하는 걸로 묶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묶여놨던 것 중에서 비록 돈은 별로 안 되는 것이지만 일부는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점에서 보호조치가 되는 거예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정확하게는 2년 내 현재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를 때요. 현재 안 되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된다면 보호조치는 발동할 필요가 없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언제 할지 모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저게 미리 좀 필요하다 했던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봐서 언제 할지 모를 때 해야 되니까 여기를 살펴보니까 아직 단계별 집행이 수립 아예 안 돼 있다. 그럼 언제 할지 모르죠? 이것부터 수립해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예 수립 안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단계별 집행이 수립돼 있지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단계 포함되어 있다면 3년 내에 곧 시행하겠죠? 그때까지 참으라 이거고 2단, 즉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 포함되어 있다면 3년 후니까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2년에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든지 수립돼 있더라도 1단계 포함되지 아니하고 2단계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발동하는 거예요. 발동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고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걸 전제로 하지만 공작물도 가능하고요. 일반 건축의 건축 중에서는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이 신축과 증축은 안 돼요. 안 돼요.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좀 이따 매수 청구 안 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거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설 건축이 무엇인지 공작물이 무엇인지 건축의 개축, 재축, 신축, 증축은 무엇인지 또 여기서 하는 얘기도 1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법은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건축법, 네 번째 법인 건축법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용어를. 그런데 11월 10일에 하신 분은 그걸 통해서 그래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 1월에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잖아. 저도 가르치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1월 12월에 했던 것을 조금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잠깐 들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공법은 끝까지 새로운 용어 나오니까 전체로 훑다 봐야 그걸 바탕으로 다른 내용을 공부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꼭 그래서 자꾸 앞에 걸 좀 들어보시길 바라고 안 들어보신 분 당장 안 들어보신 분에 서 대충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설 건축이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게 일반 건축과 차이가 나는 게 가설은 임시로 설치한 게 가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쓰고 나중에 철거하는 게 가설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별로 안 돼요. 지금 사업 시행 안 되니까 일단 가설 건축을 허가를 내줘서 설치를 하게 했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되면 철거하고 하겠다는 거죠. 가벼운 것이라. 공작물은 아예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벼운 것이고 가설이나 공작물은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돈 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인데 일반 건축의 건축 중에서는 뭐만 허용이 되느냐? 개축, 재축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축, 증축가 안 되는 예로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각각 여기에 필요한 형질 변경 포함을 해서 나중에 배워보신 우리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기존 건축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철거하면 개, 자연재로 멸실되면 재랑 연결이 되는데 철거든 멸실이든 새 건물은 둘의 공통점이 개축, 재축의 공통점이 종전 건축물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의 공통점이에요.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신축은 새로 짓는 거고 증축은 더 추가로 더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과 범위 내에서 짓는 개축, 재축은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결정을 할 때 어느 건축물의 규모가 있었다라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짓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가는데 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종전 범위 내에서 지으니까. 신축, 중축 더 짓는 건 안 되는 거지. 이 정도 선에서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신축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예를 들어 아까 2년 내 안 되는 그 요건 갖췄을 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예를 들어 건축물에 신축하면 그게 답이 되겠죠? 자, 10년 내 사업식이 안 된다. 여기 10년 내 사업식이 안 될 때 보호 조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매수 청구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예요. 매수 청구. 그리고 10년 미신과 관련해서는 이 매수 청구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제 권고 제도와 나중에 나온 해제 신청 제도까지 해서 해제 권고가 됐든 해제 권고제가 됐든 해제 신청제가 됐든 아니면 매수 청구가 됐든 이 세 가지가 다 10년 미신과 관련돼 있는데 요게 매수 청구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 작년 초부터 해서 한 번 감기 지금까지 걸린 적이 없는데 1년 넘게 약간 지금 기운이 약간인데 이게 확실히 감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컨디션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어제 쉬는 날 그 저녁 때 운동을 팍 했는데 와이프가 저녁 좀 밖에서 먹자 그래갖고 그냥 약속 시간 때문에 그냥 운동하는데 뭐 전화가 와가지고 쫙 샤워하고 머리 쫙 하고 그냥 수건으로 싹 하고 그냥 쫙 뛰어나갔더니만 그래서 약간 그런가. 저는 뭐 머리 말리고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래 뭐 추위에는 자신이 있어. 그런데 간 게 아니겠지 뭐. 하여튼 매수 청구 요게 제일 중요한데 그대로 요거 어떤 말인지 생각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 청구는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청구인데 무엇을 요구하냐? 매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매수가 사는 거죠. 우리 반대인 매도 청구도 우리 공법에는 있어요. 매수 청구, 매도 청구 다 있습니다. 매수 청구 뭐 세 가지 있고 매도 청구 나중에 5가지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나중에 다 구별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공법 중간쯤에는 뭐 체계도라든지 비교하는 것을 항상 그 특강 형식으로 한번 하기는 해야 돼요. 공법에 있어서는. 그걸 비교할 때 이거 다 비교를 제대로 해야지. 뭐 여기 매수 청구 하나가 아니거든. 다른 데랑 비교해서 이제 정확히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그 해커스에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 요약 mp3를 1, 2월에 해드리고 5, 6월 때는 해드리겠다 이렇게 원래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올라가질 않아서 제가 제 카페에도 내가 죄송스러워서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제 카페에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작년까지는 제가 다른 데 하면서도 제가 강의하던 곳에 따르고 그분의 그쪽 원장님이랑 합의를 봐서 그쪽 원장님이 해주시는 바람에 그거를 통해서 잘라서 올렸었는데 거기서 하면서 올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곳이 뭐 여기랑 뭐 다른 곳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은 그 여기 강의에 대한 소유권이 그 회사에 있어요. 다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외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부 규정상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전엔 다른 학원을 통해서 했단 말이야. 라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거 2019년도 1, 2월에 한 거는 제가 그래서 지우지 않고 있는데 원래 시작하던 거 지워야 되는데 그거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일단 그거를 다운받아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정되고 한 것은 이제 좀 더 내용 올라갔을 때 5, 6월 강의할 때 이제 그런 게 다 반영돼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본 틀이라 1, 2월에 하시는 거 원래 과거 거 쓰면 안 되는데 1, 2월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5, 6월 달에 최종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여튼 제가 살펴봐서 한번 그건 하여튼 고민을 더 해볼게요. 그거는 이게 제가 찍은 거지만 제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거가 아니라서 일단은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5, 6월 달에 하는 게 뭐 해봐서 하여튼 정 따로 해서 5, 6월 달에 이 심화 이론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뭐 녹음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여튼 하는 방법을 써볼 테니까 지금 1, 2월 거는 일단 이걸 들으세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지금 뭐 해서 들으시는 분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거기서도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나서 거기서 하는 것은 거기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자 하여튼 일단은 1, 2월에 들은 것은 19년 1, 2월 그거를 가지고 자꾸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들으셨나요? 그런데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 얘기 모르고 있었나? 에? 아 지금 다운받아 듣고 있어요? 듣다가 말았어요? 왜 말았어요? 들으면 들어야지. 새로운 거 나올까봐? 괜히 또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건 내가 또 약속한 것 때문에 괜히 제가 노심초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해놔도 여러분들이 이용 안 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거. 그런데 그 요약 mp3는 많은 효과가 있어요. 많은 효과가. 한 4시간 동안에 하는 것을 20분 정도에 압축을 시켜버리는데 그 긴 시간에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자주 들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뭐 내용을 알수록 잘 들리는 것 똑같은 내용도 처음에는 뭐 몇 프로 들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자꾸 반복되면서 공부를 할수록 이게 더 새롭게 들리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걸 쭉 들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저한테 들으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그거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항상 합격해서 만났을 때 저한테 만나면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안 하는 사람이. 그거 너무 좋다라고. 지금 당장 기억 안 해도 계속 그렇게 끝까지 했는데 뒤에 가서 예를 들어 뒤에 가서 이제 시험 볼 때 가면은 그렇게 반복을 해놓으면은 따로 외우질 않아도 저절로 소리가 막 들린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라도 그냥 뭐 틀린 거 틀려도 어차피 되니까 맞출 거면 맞춰도 되니까 충분히 합격 나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그때 가서도 수십 반이고 그렇게 더 많이 해서도 반복을 했는데 그때 가서도 시험지를 펼쳐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류라면은 모를지도 몰라. 그때 가서 조류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그래서 저절로 기억난다고. 그래서 아예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갈수록 이게 좀 큰 학원으로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네. 그게 참 효과가 참 좋은데 지금 시작해서도 들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듣고 있다라고 그러던데 벌써 막 잠자기 전에 아침에 화장실 화장할 때 오고 갈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거든요. 그게. 저번 주에도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분을 한번 또 모임 있었고 만났었어요. 학교는 다 얘기하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전 지금도 들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도 들어요. 합격했는데 왜 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들어요. 이런 잠이 안 와서. 잠자기 전에 잠 잘 온대요. 자, 매수 청구. 자, 지금 다시 하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라면 매수해 줄 것을 살 것을 요구하는 거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달라고. 누구 거 사달라고요? 내 물건 사달라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라고. 상대방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겠습니까? 내 물건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매수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사주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은 미싱되고 있지만 마치 아까 보상을 받고 나가듯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매도 청구라는 것은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매도가 파는 것이잖아.
상대방이 요구하기를 매도할 것, 팔 것을 누구 거 팔으라고 당신 거 나에게 팔아라. 처분 권한 있는 자가 팔 수 있지 남의 걸 그 사람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라는 것은 내 물건 상대방에게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 매도 청구는 당신 물건을 나에게 팔아라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라고.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건 매수 청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매수 청구 절차를 이제 공부하실 텐데 이게 보호조치로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 누가 할 수 있는지 권리 가진 거부터 시작해보면 참 열악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비시행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 땅이 이곳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현실감 있게 실감 있게 다가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땅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애써서 건물 지으려고 사놨는데 이렇게 묶여 있다 봅시다. 답답해져요. 그런데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10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야.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고 못 짓고 있는 거. 10년 동안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당장 필요하면 결정하고 바로 사업했을 텐데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10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되고 이때도 10년 동안 묶여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28가지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해요. 10년 묶인 사람 중에서도 대. 그럼 나머지 27가지 지목 가진 사람들은 매수 청구권 자체가 없는 거죠. 청구권자가 이렇게 까다롭잖아.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냐? 누구에게? 도시군이잖아요. 역시 도시군. 그럼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원석에 매수 청구하면 돼요. 특광시장원석에. 그런데 혹시 아까 봤듯이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다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진 안에서 문제니까 시행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법적으로 설치 관리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의무가 있는 자가 안에서 문제니까 의무 있는 자에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 없을 때 보통 특권시장원석에 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매수 청구 받은 매수 의무자가 말이 의무자지 매수 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수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민법상 매수 청구랑 성격이 달라요. 민법상 헌법 채권에서 나오는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 형성권이라고 했잖아요. 형성권. 형성권이면 어떤 권리 가진 형성권자가 권리 행사할 때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긴 똑같은 매수 청구라도 안 해 할 수 있다니까 안 해? 그 힘든 요건 가지고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 안 할 수 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면. 근데 매수할지 말지 이 판단을 빨리 결정해서 청구한 사람이 알려주라. 매수 여부 판단을. 그 판단이 매수할지 말지 거기에 대한 판단인데 뭔 대단한 판단이라고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안에만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면 돼요. 6개월 안에 6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 통보. 그리고 매수하기로 한 것은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2년 내에만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청구권 이것도 까다로웠고 매수 절차에서 너무 또 실망스럽죠? 10년 기다린 사람이 청구 들어갔을 때 다시 2년 6개월이 걸린다고 6월 2년이 너무 길잖아. 이거 길어도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2년이었어요. 2년 내 매수 여부 결정 통보. 매수하는 건 다시 2년 내에 매수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지 그 2년을 6개월로 바꿨는데 6개월도 참 그래요. 이거 뭐 지금 매수할지 말지 결정이 뭔 대단한 결정이 6개월이나 시간 걸려? 그러다 매수하는 것은 2년. 6월 2년. 여기 나온 숫자는 다 중요해요. 6월 2년 기억하셔야 된다고. 6월 2년. 6월 2년 기억하실 때는 뭔가 좀 기생 이름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옛날 기생 이름 중에 6월이 맞아. 초월이 뭐 3월이 이렇게 막 부를 때 있잖아. 6월 2년. 6월 2년. 예? 자, 여기서 매수할 때 그래 참 길어 6월이잖아. 참 내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길다고 이게. 자, 우리 군대 갔기 전에 매수 청구했습니다. 군대 18개월이죠? 1년 6개월이죠? 갔다 와도 해결이 안 돼 있어. 갔다 와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예? 자,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매수 대금은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항상 어디서나 공법에서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보시면 돼요. 현금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해주고 나중에 받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채권인데 그 채권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채권 이름이 우리 공법에서 채권이 4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어느 법에 나오는 채권인지를 알아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 헷갈려요. 그 앞에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채권인데 여기랑 관련된 채권이죠. 국회법에 나오는 유일한 채권이 이겁니다. 여기랑 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매수 의무자 중에서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에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는. 왜 매수 의무자 중에서 왜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냐? 지자체 돈이 없어서. 지자체 중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가 대부분이에요. 돈 없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이거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현금이 있으면은 처음에 매수할 때 그냥 현금 주고 매수하는 게 깔끔하죠. 다 빚인데 이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돈 없는 지자체만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해주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나중에 상환기간 내 원금과 이자 합쳐서 주면 돼요. 지자체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 안 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충 조치입니다. 여기와 저쪽 허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매수 안 한다. 그럴 때 허가받을 수 있고요. 묶인 것 중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2년 내 매수하겠다고 통보와서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났는데 매수를 안 하더라. 그럴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좀 그렇죠. 그죠? 처음부터는 매수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매수 안 할 거라면. 2년 기다렸는데 2년 기다려도 매수 안 하다 그래도 어떤 처벌이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으셔야 돼. 이렇게 나가. 더 기분 나쁘지 그러면. 하여튼 매수가 안 될 때 허가인데 여기랑 여기를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 허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할 때 공작물은 뭐 같은데요. 건축물 중에서는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나아야 돼. 오랜 시간 기다려서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설이고 일반 건축은 개축, 재축이지 신축은 안 된다는 건데 여기는 일반 건축의 건축이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아요. 가설은 아니고 건축이니까 건축 속에는 신축 이런 거 당연히 개축, 재축이 하나 한다는 얘기 없어. 그러니까 신축까지 다 된다는 점에서 저기보다는 조금 나은데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역시 일반 보호조치로서는 미흡하다. 저기보다는 낫지만 미흡하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고요. 1, 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고 2종 근생 중에선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제외되는 거, 안마시술소,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제외야. 다중생활시설은 제외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사실 이것도 그래. 지금 이거를 건축법에 가서 먼저 배워야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의 주용도를 29가지 주용도로 나누고 있어요. 29가지. 그거 할 때 제가 요거를 기억할 때가 항상 29가지 주용도 할 때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 크게 둘로 나누는데 각각 주택과 주택 아닌 것 중에서 보호주택이 약하니까 제일 돈 안 되는 거 제일 작은 거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우리 주택을 나눌 때는 그쪽에서 나중에 나눠보면 단독과 공동 둘로 나누는데 공동보다는 단독이 작은 것이고 단독이라는 주용도 속에는 4가지 소용도가 들어가요. 좁은 의미의 단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 공간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단독은 그중에서 제일 작은 좁은 의미의 단독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단독에 속하는 다중, 다가구, 공간 이런 것도 하나 설치 못해요.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보시면 돼요. 그것도 3층 이하 제한 받는다. 그리고 주택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생. 1, 2종 근생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근생이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근린이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조그만 생활에 필요한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생활시설인데 나머지 25가지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전문화된 큰 시설은 다 안 돼.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주택이 아니죠. 제일 작은 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생이었는데 1종 2종 나누는 게 1종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2종은 약간 덜 필요한. 예를 들어 1종에 속하는 것이 뭐 동네 슈퍼라든지 뭐 미용실 이런 것들이 다 꼭 없어서는 안 될 조그만 1종 근생에 속하거든요. 뭐 2종은 노래 연습장, 뭐 일반 음식점 이런 게 2종인데 우리 근생 중에서 1종, 2종 근생인데 1종은 다 돼요. 2종 중에서는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4가지 빼고 나머지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할 때가 글쎄 이건 소용도 중에 또 하나인데 일단 단란주점은 주점이니까 술 팔죠. 그 앞에 단란이 붙어 있어요. 단란하게 술 마시는 곳, 술에다가 노래까지 하시는 게 단란주점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일반 술 파는 곳은 식당에서도 술은 팔아요. 일반 음식점부터 음식에다 술까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 가면 뭐 소주 시키지 않습니까? 밥 시키면서. 근데 여기 주점 중에서 단란주점은 술은 팔 때 단란이 붙잖아요. 노래까지 할 수 있는 서를 갖춰놓고 술 파는 거예요. 술에 대한 노래, 단란주점입니다. 작은 게 2종이에요. 그러나 안 돼. 크면은 위락이라 원래 안 되고 근생에 속한다 하더라도. 노래 연습장 아실 것이고. 여러분 노래 연습장은 술 못 팔아요. 노래만 할 수 있어요. 노래 연습장으로 영업허가 받아놓고 술까지 판다면 단란주점 영업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건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2종이 돼. 안마 받는 안마 시술소 있어. 안마 시술소. 이것도 안마원과 달라요. 안마원과.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안마원. 옛날엔 안마원이든 안마시술소는 다 초기에는 2종 근생 우리 생활에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안마보다는 편한 2종으로 봤는데 지금은 안마원은 1종에 들어가 있으니까 허가받을 수 있어요. 안마시술소가 안 되는 거야. 2종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마원은 여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안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마원이 요새 여자분들이 이용하는 거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뭐 피부 미용으로 해서도 안마원, 안마 받는 건 이제는 아름다운 꿈이 필수다. 바뀐 거죠. 이것도 나중에. 주로 남자분들이 받는 게 안마시술소. 이게 이제 2종이야. 2종. 안마원과 달라요. 뭐 건전한 안마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은 어차피 불법이니까 안마만 하는 곳인데 다중생활시설. 이게 옛 고시원을 지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중생활시설하고 옛 고시원을 이렇게 불러요. 작으면 2종, 크면 숙박인데 애초에 2종이라도 안 돼.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하실 때는 1, 2종 근생. 자,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주택이 아니고 제일 작은 거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건축, 신축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 2종 근생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일단 단란주점에 가서 신나게 술 마시겠네.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필수 코스를 밟기 시작하네. 술 잔뜩 마시고 술 취했으니까 이제 노래 연습장에서 신나게 또 놀았어요. 술 먹고 노래하고 엄청 놀았어요. 피곤하겠네요? 안마시술소 가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안마를 쫙 받고 안마 받고 피곤한 상태에서 안마 받으니까 졸음이 오는 게 보통이죠.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자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 순서를 이렇게 해서 공부 적당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풀코스로 노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매수청구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이고 여기요. 제발 여기서 저기 저 좀 봐주세요. 아니 어디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 거 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지금. 뭐를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이걸 그리셔야 돼. 이거를 지금 못 그리시면 쉬는 시간에 이걸 그리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저 놓치기 싫으면은 여기를 집중해서 보면서 요걸 아셔야 되고 지금 책에 살펴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지금 보시는 부분 제가 아예 안 봐. 제가 이따 보세요. 제가 그 보나. 이걸 그리시든지 아니면 이따 그리든지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지금 요 핵심이에요. 이게 이 안에서 거의 지금까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걸로 거의 한 번씩 항상 나오거든. 여기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책을 자꾸 보시지? 저는 해놓고 책을 살펴드리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해제 권고, 해제 신청제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 그림상으로는 해제 권고든 해제 신청이든 몇 년과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림부터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구조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릴 겁니다. 우리 해제 권고제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군수가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군수가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은 해제 권고 사유가 바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둘 중에 하나,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어요.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럼 지방의회는 이 보고를 받고 나서 해제를 권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보고했던 특광시 장어직에 권고 서면을 보내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왜 이 사람은 해제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방의회가 무슨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해제를 한다? 도중계획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는 거지. 똑같은 절차를 거치니까. 만들 때도 관리계 결정, 해제할 때도 관리계 결정입니다. 행정청이 하잖아. 그래서 지방의회는 해제는 직접 못하고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제 권고를 보고했던 사람에게 하게 되면, 여기 중에 이제 관리계 결정권자는 행정청이 지방의회 무시하면 안 되니까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조만 제가 그려놨습니다. 나중에 살을 좀 더 붙일 것이고, 좀 붙어야 이 정도 구조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해제 권고 제도는 요 특광시 장어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고,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 했을 때 해제가 되는 것이라, 특광시군이나 지방의회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건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당사자는 아무 관련 없잖아. 그래서 요 제도 다음에 나온 게 해제 신청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제도입니다. 이거는 신청 이익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해. 누가? 저기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럼 역시 신청 사유가 뭐냐? 여기랑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10년 미시행.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나중에 실효가 될 때까지 집행기획이 없다면 해제 신청 사유가 있거든요. 10년 미시행. 그러면 신청을 하는 구조도 여기서 구조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아니, 해제를 한다면 똑같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그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면 제가 앞에서 할 때 입안과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입안과 결정 절차로 나눠집니다. 해제를 입안하고 해제를 결정해야 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 저 당사자 신청권자는, 토지자는 누구에게 먼저 신청하겠어요? 입안권자에게 먼저 입안해달라고 해제를 입안해 줄 것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신청해서 항상 답변이 와요. 답변이 오는데, 만약에 입안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답변이 오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결정권자에게 신청해. 답을 받을 겁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결정권자가 아닌 자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면 국장이 해제 권고라, 이런 구조로 나가거든요. 지금은 이 구조만 알아두셔. 사유는 이미 10년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짝 나중에 살짝만 조금 더 추가시킬 거예요. 제가 3위는 6 하면서 뭐 숫자 얼마 안 되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잖아요. 같은 절차를 거치니까 먼저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신청해보고, 안 되면 결정권자에게, 안 되면 국장에게. 그리고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실효가 되는, 이게 이제 20년은 실효와 관련돼 있어요. 20년이 실효와 관련돼 있다고. 실효.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기잖아.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 무려 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어야 행정청은, 법을 만든 사람들은 2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20년 전에 한 그 결정이 잘못됐던 결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간인데 이거 바뀐 적도 없어. 그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온 제도예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엔 이것만 있었어. 이것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왔는데 결국 어때요? 나중에 나온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만 늘어났죠? 늘어났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라리 이것만,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것만 예를 들어 5년, 10년으로 반씩만 줄여도 확실히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진짜 필요하면 바로 결정하고서 사업한다니까요.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그 전에 내렸다는 얘기잖아. 왜 이걸 안 바꿔주고 자꾸 쓸데없이 범위만 넓히는지 몰라요? 이거 없이 이것만 5년, 10년으로 반으로만 줄여놔도 확실히 보호가 되는데 안 해. 그런데 보호주시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물론 다음날 실효된다는 건 당연하죠. 제가 아까 보호주시 참 미흡하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땅이 이렇게 묶여있다 생각해봐요. 무슨 영양가가 이렇게 보이나. 근데 이번에도 제가 오늘 안 했지만 요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도 이제 사업시행 안 될 때 대비해서 저기 실효와 관련된 게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내용만 자꾸 복잡해, 제가. 쓸데없는 거 이거를 확 줄이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핵심은 여기 다 들어가서 얼마나 이게 훌륭한 그림입니까?
이 안에 수십 페이지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쉬고 나서 요거 책은 읽어 드릴게요.